나는 또 어디서 가장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촥 해서 어서 오세요. 또 감사합니다. 그 이쑤시개를 포장한 거. 왜 그걸 보고 난 놀랐나. 야,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빨에 뭘 끼면 빗자루 뚝 뜯어가지고 나무가지나 뜯어 이렇게 하지. 그걸 곱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손님을 내주는 거고, 야, 사람 사는 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거네. 이걸 느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그 이쑤시개 하나 놓고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다. 여러분들 여기 라면이 어떠냐? 라면 최고 음식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남한에서는 최하 음식이지만 왜 북한은 최고 음식이냐면요. 우선 라면 재료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제일 싼 게 밀가루거든요. 그 다음에 옥수수예요. 그 다음에 잎살입니다. 근데 왜 밀가루가 북한에서는 제일 최고냐? 북한에서 엘리트 과학자로 살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1995년 2월 18일 한국에 들어왔는데 2월 17일 날 모스크바 저녁 비행기 탔죠. 아침에 오니까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어요. 환할 때 아침 출근 시간에 내렸죠. 벌목공 둘하고 같이 왔는데 이 조사기관 들으려면 공항에서 서울 대성공사라고 있어요. 여기죠. 차 타고 오는데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죠. 1995년도인데 그 강변도로를 쫓아 들어오는데 그게 막 모든 게 새롭죠. 우리 내리에는 헐벗 굶주린 남녘동포라고 깡통 차고 뭐 골목에는 깡패가 득실리거리고 미국 놈이 거리를 활기 치면서 남선인민들 꽁처럼 총으로 쏘고 뭐 강간하고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헐벗고 굶주린 남선이 와보니까 와, 너무 다른 거예요. 차량이 그냥 끝없이 저거 우리 때문에 와가지고 뭐 보여주려고 저렇게 맞다고 하기도 힘들 정도. 딱 그렇게 느껴져. 우리 세대 따면은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벌목공들이 그래요. 야, 이게 남조선은 일본 같다요. 일본을, 세계에서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걸 북한 사람은 왜 잘하냐면요. 그 저청년이 한 10만 명이 온 게 있어요, 북한에. 그것도 속아서 온 거지. 이분들 저청년 사람들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본이 발전상을 아는 거예요. 기록영화도 뭐 저청년 사람 보여주자니까 일본 배경이 나온 것들 보고서. 그러니까 일본 같다. 또 일본의 흉내를 다 낸 거예요. 한국도 사실은 반일하지만 일본의 덕을 본 거예요. 모든 제철, 자동차, 전자 전부 일본. 그러니까 스타일이 일본 맞죠? 또 선진국이고. 전 세계에 나오는 게 또 일본 제품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선호도가 좋은 것이 일본 제품 아니에요. 그거 흉내냈다고 해서 뭐가 또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거 반일입니까? 반역입니까? 그게? 여하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걸 동의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지식 분자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사상교육이 몸에 배서 그런지 조국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지 저는 진짜 안심이 놓이더라고요. 야, 한쪽 땅만이도 참 다행이다. 왜냐면은 북한의 그 낙후산과 그 어둠을 알거든요. 근데 남한도 이렇게 됐더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조국이 한반도가 남과 북이 북한처럼 남조선도 됐더라면 남한도 이렇게 됐더라면 무슨 꼴이 될 뻔이냐 이거예요. 2조 시대에 망했다는데 2조가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안창하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일본 탓하지 말라고. 을사오적 탓하지 말라고. 이완용 탓하지 말라고. 국력이 약해서 망한 거라고.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또 그걸 될 뻔했다고요. 주체하면서 힘이 있어야 주체를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안도에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제가 반도체 공학 하려고 그랬으니까 삼성이 그때 디램 최초로 만들었다고 할 때였어요. 93년도인가 92년도에 그때 월간 조선이 막 나왔다고. 그 일본을 앞선다라는 저점을 보고선 제가 야, 우리 민족의 장신, 이건 북한 과학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삐라에 담아보냅니다. 이런 그도 있지만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구태여 뭐 이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남한에서 발전상 뭐 어쩌고 다 생략하고 저는 아주 사소한 거 한 방울이 물방울 보고서는 온 우주를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가장 사소한 거요. 내 식당을 들어갔는데요. 물론 뭐 여기 다른 탈북자도 다 얘기하는 게 참 자그마한 식당이라도요. 이 메뉴를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작은 그 찻집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뭘 드시겠어요? 무슨 차를 드시겠어요?
북한은 그 문화가 없어요. 국수집은 국수집이지. 국수집이라도 그 안에도 뭐 찬 거, 더운 거, 물냉면, 뭐 비빔냉면 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참 그 다양성에 대한 거는 다른 분들이 다 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나는 또 어디서 가장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촥 해서 어서 오세요. 어떤 또 거기다 또 뭐 감사합니다. 그 이쑤시개를 포장한 거. 물론 포장 안 한 것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저 입구에다가 이렇게 놔둔 걸 보면요. 그게 여러분들은 범상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보고 난 놀랐냐면, 물론 제가 과학자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자를 그거 보고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걸 딱 보면서, 이쑤시개를 보면서, 야,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옛날부터, 여기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뭐 이빨에 뭘 끼면 빗자루 뭐 해서 뚝 뜯어가지고 보내니까 풀잎을 뜯어든가 나무 가지나 뜯어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걸 곱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딱 놓고 손님을 내세우는 거고, 야, 사람 사는 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거네, 이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인권을 뭐 정치범들도 우리 북한 간첩 잡아서도 장기서 다 보냈다, 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거네, 이게 사람 사는 거네. 그게 왜 그게 허용됐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을 존중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손님을 잘해서 내 음식을 잘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담 스미스 원리 안에 요거 이쑤시개 넣고 아담 스미스의 그 원리를 보이지 않는 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빵집의 사장이 손님을 위해서 빵을 만드냐? 아니라고. 자기를 위해서 빵이 만든다. 그러나 그걸 나쁘게 만들면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자유민주사에서는. 아, 이거 없어. 딴 데 가서 사 먹으니까. 북한처럼 배고 꼼짝없이 한다면 모르겠다.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싸게. 그래서 많은 손님이 오고 이렇게 해서 부가 창출되면은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국가를 위한 거예요. 왜? 세금을 떼서 바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빵을 잘 만들었지만 그 손님들을 잘 먹고 튼튼해졌고 싸게 먹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 또 부모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이것이 모아가지고 국력이 되고 서로 인심이, 쌀떡에서 넘쳐야 인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없어 보세요. 부자가 아니도 하루 이틀, 북한에서는 하루 이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식량 가져가지 않으면 정말 자식 굶기는데요. 부모를 굶기는데요. 어떻게 인심이 나옵니까? 친구끼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쑤시개 하나 놓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라면이 어떠냐? 라면 최고 음식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남한에서는 최하 음식이지만 왜 북한은 최고 음식이냐면은요, 우선 라면 재료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거든요. 아, 왜 밀가루가 이 자유세상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제일 싼 게 밀가루거든요. 그 다음에 옥수수예요. 그 다음에 잎살입니다. 근데 왜 밀가루가 북한에서는 제일 최고냐? 북한은 주체하면서는 자체를 하는데 밭에는 옥수수만 심게, 옥수수가 제일 많이 나니까. 논에는 벼만 심게, 밀보리 심을 땅이 없어요. 왜 여기서 더 많이 난 걸 심어서 먹어야지? 옥수수도 없는데 어떻게 밀보리 맛있는 걸 먹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옥수수 벼 쌀만 있는데, 옥수수 벼도만 뭐예요? 인민군함이겠지. 옥수수 대체를 먹는데, 이게 이런 수준에서 밀가루라는 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하다고요. 남한에서 그만큼 귀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뭐가 있을까? 어느 걸 비해야 맞을까? 여기 사람들은 쌀로 귀하다는 걸 뭐 비슷비슷한데, 율무도 뭐 그렇게 여기 사람들 그렇게 금덩이로 보는 것 같지 않아. 예, 그 밀가루가 귀하다고. 희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희귀성 때문에 그걸로 만든 빵. 그래서 아주머니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요. 밀가루가 어떻게 묵은 거라도 들어놓고 꽁꽁 싸둔다고. 추석이나 청명이나 이때 만두 할 때는 이 옥수수 가루 만두가 안 돼요. 그런 거 전통 음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밀가루로 라면을 만드는 건데, 국수를 만든 건데, 그게 먹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먹어본 것이 18년도에. 그것도 지방에서는 못 먹는데 평양에서 좀 그 저청년이 애국 라면 공장으로 들어온 건데, 그 저청년에서 들어가는데 저청년 다 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 먹을 수준이 아니라는 걸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라면을 우리 아버지가 좀 중간 간부돼가지고 라면을 가져왔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꼬부랑국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포장할 것도 없어요. 포장 안 해도 너무 잘 팔리니까. 포장할 그 포장지가 아깝다고요. 여하튼 너무 잘 팔리는 거고. 그래서 사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닭을 일러가지고 그걸 옥수수 닭알을 팔아가지고서는 옥수수를 해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먹을 때니까 옥수수 국수를 해도 옥수수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이 라면이 맛있으니까 그 계란을 팔아가지고 라면을 사다가 먹이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 미쳤냐고 말이에요. 그거 맛있는 건 누가 모르냐고. 계란이 우리가 맛있는 거 누가 모르냐고. 왜 파냐고. 애들은 잔뜩 컸지 말 같은 애들을 옥수수밥도 없고 옥수수 없어 그러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옥수수를 사다 먹어야 하는데 계란 팔아가지고 옥수수 10kg 산다면 이거 라면 살려면 한 킬로도 못 사는데 라면을 사오냐고. 어떻게. 당신 정말 거짓말이면 당신이 밥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싸우시더라고. 그 수준에. 북한 사람들이 평균 수준을 못 먹는 것이 뭐냐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팝을 못 먹어요. 라면은 그건 말 것도 없고 이팝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그리고 국수도 옥수수 국수도 있잖아요. 너무 분한 있게 먹는다고. 너무 맛있으니까. 집에 어머니나 아주머니들이 국수 안 누르려고 해요. 빵도 잘 안 하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옥수수 좀 맛이 없어야 오래 두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라면은 말할 것지만 잎쌀밥을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사탕을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곡식도 없는데 어떻게 진성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고기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나 김성 생일 때 80년대까지는 김성 생일날 돼지 고기를 넣어놔줬는데 주민들 한 세대에 한 킬로, 0.5kg 정도인데 다 아주머니들이 여자 어머니들이 얻은 걸 북한에서는 여기는 뭐 고기, 떼살, 삼겹살, 뭐 목살, 아유 난 머리 아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떼살하고 그러니까 근육살하고 비계살 두 개를 나눠요 고기는. 근데 여기 같은 여기는 비계를 떼서야 버리잖아요. 막 기름을 뽑아내고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이 떼살하고 아주머니들이나 어머니들 가장 비계를 더 가져가요. 왜냐면은 떼살 맛있는 건 알지만 제한돼 있다고요. 0.5kg, 1kg 딱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마시고 싹 먹어치고. 근데 기름덩어리는 갖다가 그래도 분한 있게. 그러니까 불고기를 먹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불고기를 왜 먹냐? 이렇게 귀한 고기를 어떻게 불에다 구워요? 물론 불고기가 맛있죠. 그러나 기름덩어리 가지고 국 끓여야 돼요. 비계를 조금 썰어가지고 채소 내가지고 분한 있게 오래 두고 먹어야죠. 그래서 그 고기가 조금 들어가도 막 정형한테 설사할 정도인데 그거 어떻게 한 킬로 먹게. 여기 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고기 먹는 거 이렇게 보면요. 북한 사람들 1년 먹을 고기를 한 끼에 다 먹어치는 것 같더라. 더 먹는 것 같아. 한 3배는 더 먹는 것 같아. 그 수준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한에 와가지고 자본주의는 북한에서부터 들은 거죠. 부익부 빈익부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다. 뭐 이래가지고 오니까 그런 게 우리 느껴요. 확실히 그것도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산당이 잘못 얘기하는 거는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은 더 못 살아진다. 이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와서 보니까 경험에서 제가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심도 옛날보다는 더 잘 살아져 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저기 여기 임해동 살았다고 하지만 집 잡은 거는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거기가 기초생활 탈북자들 배치하는데요. 한국 사람도 어려운 사람 산다는데 내 14층 살았는데 내려다보면요. 승용차예요. 뭐 벤츠나 뭐 그랜저 같은 승용차는 아니지만 티코나 뭐 낮은 준준형 차라도 차가 그냥 자가용이 쭉 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해도 그 대남 사업 잘해가지고서는 중앙당에 있었는데 벤츠 있어요. 중앙당 아파트 있어요. 여기보다 더 크긴 하지만 그 자기 집 아닙니다. 자기 차 아닙니다. 은퇴하니까 뭐 개털털이에요. 근데 여긴 다 자기 차야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저 못 사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중계동이라는 게 여기 성남 여기 임해동 여기 판자촌이던 걸 다 걸고 지금 완전 10억 30억 부자가 됐어. 그 사람들이 뭐 좀 없다 해도 그 영구임대야라도 영구히 살 수 있어요. 북한 중앙당 비서 은퇴하면 전전 근무한다는데 쫓겨가 다니고 자기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 판자촌 사람들이 지금 자연차 타요. 비육비 빈익빈 공산주의 아주 썩이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좀 친북 종북주의자들 이거 잘못 말하는 겁니다. 뭐 재벌들 욕하고 부자들 욕하면서 아주 공산당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벌이 아니고 부자들 아니면 이 나라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국제 경쟁이 해가지고 재벌도 자꾸 밀어주고 그 사람들이 일거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일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 은인이지 어떻게 그게 막스레닌처럼 저거 때려 부셔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아주 공산주의라는 그겁니다. 좌파 사상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맞는 얘기지만 부익부 돈 있는 사람 더 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금을 많이 떼면 돼요. 그걸 복시 돌리면은 못 사는 사람들
옛날보다 더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와서도 저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 벌어야 돼. 돈 버는 세상인데 자본주의가 나도 이거 직업 되지 않았냐 뭐 이런 겁이 나죠. 진짜 그 영구임대 제일 어렵다 아파트 있지만 자유롭긴 하지만 겁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막 쪽지가 날라와요. 전기세 내세요. 물세 내세요. 북한에서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몇 푼 안 돼도 그게 무슨 말이든 여긴 자본주의야. 돈 벌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되는 거죠. 무섭죠. 돈 벌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저는 좀 다른 탈북자하고 달라가지고 국가연구기관에 막 청에 따르잖아요. 농촌경제원에서도 3번 오라 그러죠. 여기 수원농업 시험장에서도 지금 전주에 내려갔지만 거기서도 오라 그러죠. 제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제가 그때 인생 방향을 잡을 때 왜 내가 이런 공익적인 일, 통일운동, 또 제가 선교사였는데 이 북한 선교, 북한 동포를 이렇게 돕는 대북풍선을 하게 됐냐면요. 어디서 제가 큰 느낌과 한국 사회가 저한테 인간으로 양심을 깨우쳐 준 거죠. 물론 북한이 막 굶어 죽는 그때 상황, 90년대 왔으니까요. 그런 충격도 있는데다가 여기서 또 내 힘을 얻은 게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내가 큰 힘을 얻었다고요. 좀 역설적인 거지만요. 제가 여기 임해동에서 서울 자주 세미나 다니느라고요.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지하철 기본 요양인데 지하철 타면은요, 그때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지금 많이 없지 않은 것 같더라. 이게 막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장애인들이 막 실체어 타고 이거 좀 사달라고. 또 공짜로 달라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불쌍해서, 야, 이렇게 풍요한 사회에서도 이렇게 어른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어렵네 해가지고, 없는 돈, 뭐, 1,000원도 좀 주다가, 몇 번 주다가 얼굴을 가만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뚱뚱하더라고요. 분명 굶어서 나온 사람 아니야. 너무 먹어서 비만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인데도 또 서울역에도 내가 그 북한 구원 운동하면서 나오니까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술을 먹으려고 싸놓고 먹어요. 정부에서 막 돈을 준다고 그래. 뭐 음식 조금 남는 거 있잖아요. 날짜 가까운 걸 막 갖다 주고, 막 교회에서도 갖다 주고, 시민단체 갖다 주고, 심지어 집도 져주면서 와 살라는데도, 아니, 난 여기 노숙이 좋아. 하고서 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애들 꼴 보기 싫고, 아이들도 지금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래요. 인권이래요. 여하튼 그들이 어려움을 이러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한 같으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먹을 거 없으면 일해야죠. 근데 여기는 저렇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너무 먹어서 지금 너무 술을 먹어서 문제, 멘탈이 나가서 문제지. 내가 여기 와서 300만 원 월급 타고 그거보다는 내가 다 북한에서 그냥 나만의 북한처럼 산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운동을 하자 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것이 이 복지제도, 여기에 그 어렵다는 사람 통해서 큰 감동, 감화를 보던 겁니다. 내가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대북운동, 선교운동, 이 대북풍선 원조가 된 겁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북한을 비하면은요, 여기가 천국이 저기 북한 지옥입니다. 이거 의의다는 사람은요, 북한 가보세요. 아니, 가 안 봐도요, 여기 저기요, 직접 볼 수 있어요. 여기 임진각에 가게 되면 북한 바라봐요. 강화도에도 가도 되고요. 여기 38선에 있는 그 전망대 가게 되면 북한 직접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좀 것이라면요. 저 중국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압록강 두만강에 가서 그대로 보면 돼요. 엘리트 과학자로 살던 북한의 삶에서 최초 탈북자 타이틀을 갖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북한에서 쭉 자라가지고 항해대에서는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버지 저동으로 평양시 근교인 평안남도 은산군이라는 데 갔죠.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지의 강력한 지도도 있고 또 저 자신도 그걸 받아들여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축에 속했어요. 그래서 구원 쪽으로 2등의 성적으로 제가 북한은 수능시험 비슷하게 거기도 1등, 2등 쭉 갈라가지고 높은 점수는 중앙대학 간다. 중앙은 평양에 있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전국에 하나 있는 거. 대충 평양에 있어요. 예, 그런데 가고 그다음 지방대학 간다. 그래도 점수 안 되는 건 못 가는 거고. 근데 내가 2등이었고 1등의 친구가 문영철이라고 제 친구였거든요. 근데 걔는 김책공업대학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김성대학 간다고 그랬고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북한에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토대라는 게 있어요. 가정 성분. 정치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거든요. 북한이 좋다고 해서 6.25 때 올라간 남로당원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걸 환영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는 남쪽에서 왔다고 차별을 한다고. 문건상 갈 수가 없는 거로 해가지고 김성대학은 못 갔죠. 대신 막 선생님들이 막 들끓여놨죠. 저 이민복 학생처럼 공부 잘하면 중앙대학
보내준다고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후대 학생들한테 우리 거짓말한 걸 되지 않냐. 들고 일어나니까 뒤늦게 김책공업대학을 가게 됐어요. 김책공업대학은 북한에서 그때 당시나 지금도 그렇긴 한데 최고의 기술대학입니다. 여기 서울대학이라고 할까요? 포항공대라고 할까요? 하여튼 최고의 기술대학입니다. 거기에 학부 중에서 가장 핵심 학부가 핵물리학부하고 반도체 공학부입니다. 그 다음에 야군공학부, 건설학부, 선박공학부인데 제가 공부 좀 해서 그런지 하여튼 반도체 공학부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다 이룬 거로 됐었죠. 근데 역시 이 성분이라는 거는 그 과학기술대학에서도 그 적용돼, 중앙대학에는 중앙당 비준이 돼야 되거든요. 남 출신은 안 되는 걸 데려가지고 할 수 없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자공학을 하려고 했던 그 전자공학의 핵심인 반도체공학, 그게 1974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1973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그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도 어찌 보면요, 그 앞으로의 계획을 다 국가적으로 체크해가지고 다 투자를 한다고요. 그때 벌써 했다고요. 심지어 그때 대학 갔을 때 보니까 반도체 공장에는 다른 사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비밀로 우리 반도체 공학부 학생들만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남한이 일본을 제끼고 지금 전 세계 1등을 다투는 메모리 분야에서요. 근데 그때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일본 전장학 보고서는 우리는 죽어도 못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걸 따라잡은 거 보고서는 참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진짜 북한 말대로 주체의식을 깨닫는데 그래서 미끄러져 가지고 터대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지방에 내려오면서 그 평안도 은산군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농업 전문 학교가 있었어요. 전문대학이나 갔죠. 그거 하니까 중앙대학에서 시험 치고 왔다고 그냥 받더라고요. 수준 있다. 그래서 농업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억지로 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김일성이가 74년도 그때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반도체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김일성의 수령님이 하늘 같은 수령님이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랬거든요. 북한 사람은 세뇌돼 있어요. 많이 배울수록 세뇌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령님이 쌀은 공산주의라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항상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5년간인가 북한의 포로병으로 끌려가지고 다시 탈북해온 조창호 중인가 그분이 한 말이 있죠. 북한에서 가장 느낀 점이 뭐냐? 그냥 배고픈 거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배고픈 걸 해결하는 게 공산주의 되는 거다. 해가지고 농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농기계학과 나왔고 또 과학원에 들어가가지고 토양학연구소, 바짝물연구소 거기서 청년비서까지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죠. 머리도 나쁘진 것도 없지만 하여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머리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보다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비서까지 했는데 그건 진짜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당 비서의 후비이고 그것만 되면 그냥 처녀들이 줄을 쭉 세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재미가 없더라고요. 꼭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아무리 높아도 출세한다 해도 군, 당 지도원 정도, 군당 비서는 어림도 없고 그 밑에 지도원 정도는 할 정도 수밖에 안 되더라고요. 토대가 결정을 해요, 북한에서는. 그 평등사회를 만들자고 한 게 공산주의인데 불평등을 가장 해놓은 게 공산주의예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로봇 같이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지 재미도 없고 또 내가 출세해봤자 한 게 지도원밖에 못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과학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농업 과학을 하는 과학원 연구를 하고 말자. 그때는 대학을 나오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그때 전문학교만 나왔을 테니까 남포농업대학을 했습니다. 평안남도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 남포농대에 갔죠. 갔는데 또 토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집안이 토대 안 되는 그때 알았어요. 지방대학 실력 최고인데도. 근데 거기 대학 당비서가 당신은 과학원에 다녔고 내가 그때 검정으로도 다녔어요. 또 조금 다니다가 대학 갔거든요. 그걸 다 보더니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때 대한 수련 교실도 있는데 대학 공부할 것도 없다. 너 수준이면 대학생보다 훨씬 낫고 대학 교수처럼 받아들이겠다 해서 대학 연구소 직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받아들이는 거는 터들 따지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은 그 문건이 있어가지고 터들 따지는 걸 알아가지고 저서 연구원을 직접 받아들인 거예요. 남포농대. 그래서 거기서 간척지라고 있어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걸 여기서 북한에서 간석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간척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강한 벼종자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속이 있는 데서 강한 벼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연구하다가 과학 연구는 과학원이 훨씬 나아요. 이런 모든 지원 받는 거나 대우가. 그래서 다시 제가 국가과학원에 다시 왔죠. 그래서 다시 온 거는 북한에서 주식은 남한은 쌀이지만요. 거기서는 옥수수입니다. 뭐 쌀이 맛있는 건 알지만요. 쌀 먹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주식이 됐고 사실 또 논보다 밭이 좀 더 많아요. 그런 사정에서 내가 옥수수 용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게 맞겠다. 종저가 결정적인 거거든요. 남한도 통일교류 해가지고 식량 문제를 박정희 때 딱 풀었다가 70년도 같아요. 70년 초반에요. 북한도 똑같이 그런 방향은 다 해요.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옥수수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 사업을 했죠. 근데 북한도 옥수수는 남한보다 앞서 있어요. 내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톤은 한 헥타르당 10톤은 나는데 농민들 주면은 지금 10% 1톤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갔어요. 도와줄라. 알아보니까 종자가 나쁜 게 아니라 땅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남한 1인당 기준을 보면은 남한보다 2배나 경지 면적이 많습니다. 경지 면적은 200만 정도 되는데요. 남한은 한 150년, 더 커요.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5천만이고 북한은 뭐 2천만, 2,500만이 절반밖에 안, 그러니까 2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 사람보다. 근데 여기는 살 빼기 하고 있고 북한은 굶어 죽을 정도인데 그게 모순인 거죠. 저도 그때 다른 건 몰랐지만 경지 면적도 있고 옥수수 정말 좋은데 왜 안 되냐. 그래서 그 농민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 집단농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농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개인 텃밭보라고. 얼마나 잘 되냐. 저 그때 김정숙군이라는 데 나가 있었는데 그 맞은편이가 압록강인데 그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은 등서평 정책해가지고 개인 농하거든요. 저거 보라고. 중국 땅은 잘 되고 우리가 기후가 차이가 뭐가 나냐. 땅도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학자는 말로 하는 게 과학자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게 과학자예요. 이 데이터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봤다고요. 개인 농하고 집단 농하고 몇 배 올라간 것 같아요. 한 20년, 10년 연구해야 기존 품종보다 1%, 2%만 올려도 큰 발명이거든요. 종자 연구하는 데서. 근데 경영 정책,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는 그 정책 하나 바꿔서 실험을 해보니까요. 700% 올라가더라고요. 낮게 잡아서 500%, 700%.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경영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되게끔. 집단농을 개인화 공산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화시키면 된다. 그 실험 자료를 그때는 정치를 잘 모르고 그냥 수령님이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이 밥에 고기 주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냐. 이 수령님이 이걸 아시면은 정말 너 애국자고 이거를 더해가지고 전체 인민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공산주의로 빨리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수령님을 믿고서는 편지를 썼어요. 그것은 제1호 편지라고 그래요. 그 김일성 부작품 1자부터 1호 행사 편지, 1호 편지. 중앙당 1호 편지라는 건데 그걸 보냈는데 석 달 만에 해답이 온 것이요. 이색사상, 반동사상인 거예요. 공산 집단화인데 이건 개인은 자본주의, 부르주아, 경제 이론이거든요. 난 정치는 몰랐지만 여하튼 그렇게 식으로 했는데 잡아가려다가 너무 순수한 청년이 그때 과거에서 제가 제일 젊었어요. 제일 젊고 제일 많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천재가 아니면 바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막 너무 남들은 3개의 국가과제인데 난 27개를 연구에 치울할 정도였거든요. 뭐 젊었지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막 연구원들이 막 질투할 정도로 저 자식 때문에 말이야. 우리 3개 하는데 저 새끼 27개 해가지고 그 연구과제는 잔뜩 싸게 우리 욕만 처먹는다고 신세할 정도. 여하튼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그 반응이 저를 반역의 길로 어찌 보면 간 거나 같아요. 진실로 쫓아가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서 제가 잡혀는 안 갔는데요. 너무 젊은 연구사가 열심히 술, 담배도 안 하죠. 연희질도 안 하죠. 오직 연구밖에 없는데 기력이 다 있는 거예요. 일기장도 다 있어요. 이번에 그 일기장 내가 탈북해온 다음에 10년 만에 한국에 가져왔거든요. 이게 세계적 기록물로 돼가지고요. 이번 후보연구소에서 이게 가져갔어요. 장개섭 총통 일기장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된 거예요. 그 폐쇄사회에서 인텔이가 쓴 일기장을 북한 연구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그 일기장을 쓰고 또 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연구사업소 줬대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잡혀는 안 갔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 하니까 과학자는 과학 연구만 하라고.
그건 정치랑.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과학을 해서 뭐합니까? 이 생산에 도입돼가지고 인류가, 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이거 겨우 잡혀가지 않아서 죽지 않은 거 다행인 거고, 오히려. 전체 인민이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반동사상으로 도입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자꾸 연구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발명증을 100개, 내 33가지 연구한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33가지 연구를 12,000명의 그 전략하는 그런 연구된 거 있어요. 그건 공업적인 얘기인데요. 나는 어디다 집어던지면 그때 그 동원 갔을 때인데, 공업 분야에. 그 작업 동원도 많아요. 뭐 젊은 연구사라고 막 동원시킨다는데. 그래서 내가 기계 보고서는, 물론 농기계과나 아기 때 기계를 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12,000명의, 한 달에 12,000명의 이걸 전략하는 기술 3가지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그 돈을 따지면 한국으로 보면 한국이 350만이 월급이거든요. 평균 월급이. 그걸로 12,000 그거 하면 32억 한 달에. 1년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게 반동이라고 그러지 않나? 아니 도입도 되지 않나? 무슨 의미로 내가 열정이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 해도 그 김일성 부자가 나쁜지 북한 사회가 나쁜지를 몰랐다고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한 것이 참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그 중앙당에서 내려와가지고 너희 정치야, 이 개인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넌 과학 연구만 하고. 젊은 놈이 말이야. 너 그러다 죽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회의했었는데 그 사람 간 다음에 출장을 내간 것이 어디를 갔냐면 남한하고 가까운, 북한은 남조선이라고 하는데 남조선 가까운 강원도 철원에 온 거예요. 남한도 지금 철원 있죠? 북한도 철원 있습니다. 북한은 고성 있고 여기 고성 있고요. 북한도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철원 대전이라는데 오니까 10km도 안 돼. 5km밖에 안 돼가 남선 방송도 대북 방송 막 들어오고 비라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비라 안 볼 것 같죠? 더 봐요. 보지 말라면 더 봐요. 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궁금하냐면 북한 사람은요. 라디오 못 듣는 유일한 나라예요. 북한. 인터넷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여기 지금 저 인터넷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카카오에서 뭐 몇 분 끊어졌다고 난리가 났댔죠. 난리가 나. 남한 사람 같은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야. 북한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외부색을 알고 싶겠어요. 특히 남조선 사람, 우리 같은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물론 듣는 거는 전부 헐벗고 굶주린 이야기만 듣는데 정말 그런지 뭐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진 않고 자, 하여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장을 열이나 연기하고서 내가 봤다는데요. 그 속에서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남북 분단의 원인인 이 6.25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서로 싸웠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한 1,000만의 이상자가 생겼죠. 한 300만이 죽었죠. 온 강토가 초토화됐죠. 뭐 외세가 일본이 뭐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남조선과 특히 미국 놈이 일으켰다고 우리는 선전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다고. 그래서 그 판문점 도끼 사건도 그래서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인 거예요. 그 증오심이 없으면 사람을 어떻게 도끼로 찍어 죽여요? 미국 놈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도끼로 찍어 죽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는 세뇌를 받았는데 남선 B를 보니까 와, 이 전쟁 원인이 미국이 아니라 김일성에서 북한에서 일으켰다는 걸 알은 거예요.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고 느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긴. 그러니까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내가 실험엔 700%, 500% 올라가는 이런 좋은 것도 그 인민들 말은 거짓말로 인민들을 위해서 한평생 입 앞에 거국 준다고 거짓말 새기면서 사실은 자기 통치, 개인농하면은 자기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배부르면은 민주주의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놈이 공산주의 그 시스템을 그냥 유지하는 게 정권 유지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철전지 원시가 아니라 김일성이가 나라를 해방시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철전지 원시는 미국이 원자탄으로 일본을 무찌른 거 아니에요. 김일성은 처음방 쏘지도 못하고 소련 군대에 온 거예요. 소련은 앞잡이지 뭐. 주체사라는 소리는요. 하도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소련의 괴뢰니까 진짜 괴뢰. 이승만 괴뢰? 이승만은 미국은 콧대기 잡고 와요.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만나가지고 지금 진짜 막 개밥이 도토리 신세로 쫓겨나는 바인데 이승만도 그때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미국만 알죠. 미국 최고의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나왔죠. 미국 시청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 사람이 이승만이 진짜 주체였죠. 김일성은 완전히 스타린 앞잡이로 가면 이놈 시켜 33살짜리 시킨 거거든요. 대학도 뭐 중학교 2학년 중퇴생입니다. 그러니까 마적질이라는 뭐 빨치산투생이라는 게 마적질이죠. 그게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해수령님을
우상화했어도 우상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탄 마귀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마귀 악마인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좋은 거 알려주면은 아니 민들고 도입하면 되는데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건 내가 연구한 것도 얼마나 힘들게 했게요. 알고 보니까 또 뭐 우린 연애도 걸지 말라고 그래 놓고 말이에요. 대학 때 연애 그러면 아예 퇴학시켰어요. 중학교 연애하면 그건 사람 새끼 아닌 거로 보고 그렇게 쥐는 뭐 여자 관계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손예뻘 된 여자하고 간호사하고 또 애 낳고 돌아가고 김성은 말이에요. 그 김정일이는 뭐 그냥 5살 연상인 12살 된 딸 있는 그 유부녀 배우 성예림하고 막 부화해가지고 뭐 애 낳고 김정남이 김정일한테 2017년 죽었죠. 또 그 다음에 또 김정은이 이런 방향이 민민들한테는 이렇게 연애도 못 걸게 하고 옥수수도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들어 놓고 저는 완전히 삼천국내에다가 지 마음대로 하고 저 하나 너무 살쪄가지고 말이야 저거. 아이고 이런 걸 보고서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여기 안 나가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 한국처럼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말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남한으로 탈북해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탈북을 했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고만 또 잡혀가지고요. 또 넘어갔다 기적적으로 다시 석방돼가지고 하도 충성해가지고 다시 재탈북했다고요. 왜 재탈북해? 이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탈북해가지고 또 4월 동안 시험 쳐서 강 따라 흘러가지고 중국에는 그때 한국 대사관이 없었어요. 있어도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소련에 대사관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흘러서 이렇게 4월 동안 헤엄쳐서 내려가가지고 소련에 가가지고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95년 꼭 제가 30년 됐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여기 이 방송국에 있는 이 분당 임해동에 내가 배치받아서 있었던 겁니다. 끝난 다음에 그 장소 가본다는 게 그겁니다. 그다 기념식수 된 거 있어요. 그 내천 공원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왔고 와서도 제가 여기 국가연구원이었으니 특히 농업 분야는 지금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농촌경제연구원 수원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전문 농업연구원이죠. 여러 차례 오라고 3번씩이나 오라고 했는데요. 뭘 연구해야 됩니까? 북한 농업을 연구하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연구할 거 없습니다. 중국처럼 개인 농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난 뭘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월급 300만 원 준대요. 30년 전에 300만 원 많이 주는 거예요. 왜 내 몸은 100번 갔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하늘이 살린 거예요. 그 살아온 역사도 그렇고 내가 말을 해야 돼요. 북한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여기서 굶어 죽느냐? 여기는 노숙자도 절대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더라고. 진짜 뭐 노숙자들도 술을 너무 마셔서 문제돼. 술 한번 먹기가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날도 못 먹는 걸 노숙자는 왜 노숙자냐? 멘탈이 나가서 노숙자지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런 좋은 세상에서 내가 돈 벌겠다고 그러겠냐? 나 하나 안락을 찾다 일 말겠냐. 그래서 내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 진리 소식을 보내줘야겠다. 내가 삐라를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인으로서 탈북사에서 최초로 대북 풍선을 특허를 냈고요. 발견한 원조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북한 동포를 어떻게 직접 도와요? 폐쇄를 저렇게 해놨는데. 이 풍선을 통해서는 삐라로는 완전히 정보를 보낼 수 있고 진리를 보낼 수 있고 USB도 와서 또 영상 정보 보낼 수 있고 뭐 약을 달면 약 구제, 음식 달면 음식 구제, 의료 달면 의료 구제. 직접 도울 수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연구해내야 된다. 물론 정부가 했지만 정치적으로 남북관계 되면 2000년부터 중단하더라고요. 첫 정상회담. 김정일, 김대중 정상회담 때 딱 중지했어요. 김정일 요구가 그거였어요. 정상회담 해줄게. 대북방송하고 삐라 뿌리지 마. 이 정치에 이렇게 겉들어주고서는 지금도 뭐 했다 안 했다 지금 안 하잖아요. 막. 그래서 이거 민간에서 하자. 민주사회에서는 민간이 할 수 있으니까 연구하자.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거 기술자서 뭐 주지도 않지만요. 줘도 못해요.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짜리 우리 탈북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거 싸게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 도로에서 꽃 피는 건데 저는 공학 박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와 저한테 진짜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3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낮춰서 가는 걸 연구했죠. 그 연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과학자라니까 조금 해설을 드릴게요. 빌 게이츠가 유명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돈 제일 많은 사람 안에 컴퓨터를 만든 사람 안에 자기가 프로들을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프로들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체계화한 거 아니에요. 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 방법은 거예요. 있는 부품을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고요. 새로 알게 되면 생산 시스템 만들면 돈 거기 투자 들어가거든요. 이미 있는 걸 활용하는 방법을 저도 연구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타이머 같은 거는 선풍기 타이머를
있는 거니까 싼 거 아니에요. 그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 풍선은 고무가 아니라 비닐로, 농업용 비닐이라는 게 얼마 싼지 몰라요. 그걸로. 그러니까 있는 걸 활용해가.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자니까 그걸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 해야 된다는 그 신념이 중요하죠. 되더라고요. 도울에서 꽃 핀 거예요. 그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들은 전부 저 흉내내고 지금 한 건데 사실 이 기술적인 걸 몰라가지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실패합니다. 우리 풍선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는데 그게 오해가 또 돼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불안하지 않냐, 남북관계 해치고 적경지원 그거 맞습니다. 조용히 하는데 모르고 가르쳐줬는데 내 걸 다 갖다 저렇게 막 떠들고 하태경 의원 보수당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미 14년인데 경찰청 조사 자료로 다 발표했죠. 왜? 남한에 떨어진 거 보면 전부 사기치는 사람, 떠드는 사람들 거라고. 맞아요. 바람 방향 이런 거 일반 기상보건이 비행사들 보는 높이별로 복선 날려야 되거든요. 풍선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여하튼 그런 일을 제가 하는 그런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 대북 풍선단 단장 이런 명칭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떠날 때도요, 제가요 절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만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지능적인 탈북자죠. 이런 사람이 거의 유리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북한 라디오 못 듣죠. 인터넷 없지 하니까 남한 자리라면 전부 욕이거든요. 근데 그 욕을 가지고 다 분석한 거예요. 북한 우린 1불 받았거든요. 평균으로 1불이에요. 이거만 1,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남한이 그렇게 얼먹고 굶준다는데 그 요겐자를 해가지고 다 역측을 해본 거예요. 인플레를 해가지고 달러 가치를 알아보고 그 요괴무 가지고 대해보니까 그 아주 요괴무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213달러 나오더라고. 우리 $1 받는데 그때 남선 213달러. 그것도 10년 전 자리인데도.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와, 200% 넘어가.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 놓고 또 가족도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또 나 떠나면 당비서, 보위원 다 목날아나거든요. 교육 못했다고 그러고 왜 감시를 못했다고. 이들을 가족도 살리고 이들도 욕먹게 하려면 어떻게 떠나야 될까? 실정식으로 있잖아요. 압록강에다 신발 2개 딱 넣고 싹 사라진 거죠. 그러면은 또 그다음엔 그래도 책임 묻을까봐 근데 A라는 연구기지가 있었어요. B라는 연구기지 간다. 가지고 문건을 다 뗀 거예요. B에서는 채용증 다 받은 거죠. 오라고 그랬으니까 젊은 연구소지 내가 이 연구는 공학적으로 누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깐부급병 육종 연구라는 건 누구도 손 못 댔던 완전히 독점 연구를 하고 있죠. 젊었죠 하니까 누가 어떻게 오라고 그러죠. B 연구소 간다고 채용증 떼가지고 A 있는 그 장소에서 다 문건을 뗐죠. 그 B에 안 간 거예요. 그럼 나 달아났다 실종됐다면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연구소 그쪽에서 왜 이 사람 어디 갔냐? 도망쳤다고 왜 교육 못했냐? 왜 감시 못했냐? 이렇게 체포를 하거든요. 근데 실종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아니 모릅니다. 그분은 B연구소에 간다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연구소 당신들 말이야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온다고 그러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 못 물을 거 아니에요. 아마 내가 중국에 도망간 거 알아도 말을 안 할 거예요. 왜 말했으면은 너 왜 왜 감시를 못해서 오히려 욕이나 쳐먹지. 그렇게 누구도 손에 안 보게. 그렇게 나고 내가 떠났다고. 그렇게 해야죠. 남 피해주면 안 되죠. 지금도 제가 삐라 뿌리는 거예요. 여기 삐라인데 야밤 인공위성 사진. 이거 보면 북한 실정, 남한 실정 딱 알립니다. 근데 좀 이따도 그 위성 보여드리겠죠. 여기 삐라 내용이 있고요. 여기 내 고향, 이름, 마지막에 여기 있잖아요. 나 과학원 뭐 했고 내 핸드폰 번호, 이메일까지 그대로 써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남한을 얼마나 궁금한, 내가 그랬으니까요. 여기 욕 한마디 없습니다. 내가 왜 이제 얘기한 거 그 내용을 쭉 썼어요. 우리가 그 수령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 남선 비교할 거 없다고. 그 수령님이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 누굴 욕하겠냐고. 그 증오심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가지고 오히려 미안한 거 아니냐. 같이 통일해야 된다고. 지금 남한이 어떻게 발전되는 거 알지 않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욕할 말이 누구 감정랑이 하나도. 그래서 떳떳이는 써보내요. 근데 거짓말을 같으면 알아보라고. 이 사진 보라고. 인공위성 찍은 거예요. 북한만 새까만 거. 그건 거짓말을 하고 조작했다 그래도 북한 사람이 왜 조작 아닌 걸 안 하면요. 전기가 없는 걸 알거든요. 북한. 깜깜하거든요. 이야, 이거 남한하고 서울은 환한데 평양이 맨한 거. 와, 강성대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전기도 없는 나라네. 이런 삐라할 거라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 악의 정권은 무너뜨려야죠. 사기치는 정권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